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6년차 여성입니다. 모든 불행은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순간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근거 있는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는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제 여동생 결혼식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웃 간에 옆집 젓가락 개수까지 꿰고 살 정도로 규모가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어요. 마을이 작다는 건 그만큼 마을 주민들 간에 유대감이 높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소문도 엄청 빠르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지난밤 누구네 집에서 부부싸움이라도 벌어지면 다음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정도니까요. 남편과 저는 그런 동네에서 20년 넘게 오빠 동생하며 지내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과 시댁이 서로에 대해 잘 안다는 건 정말 엄청난 핸디캡으로 작용했지만 그래도 양가의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결혼에는 1등 공신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저희 시아버지세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지만 저희가 결혼을 하던 당시만 해도 마을 이장을 맡고 계실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마을에서 워낙 신망이 두터운 분이시라서 저희 부모님도 제 결혼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버님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자 상황은 급변하고 말았어요. 발단은 공석으로 남은 마을 이장 자리였죠. 저희 시어머니는 이장 자리를 당신이 이어받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셨죠. 그러던 참에 하필 저희 아빠가 주민투표를 통해 차기 이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그로 인해 이장 자리를 놓친 어머님의 분노는 저희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애초에 지들이 해먹으려고 헛소문을 퍼뜨린 게지. 그러지 않고서야 마을 주민들이 나를 반대할 이유가 있냐고. 내 남편이 장장 11년 동안이나 이장 자리에 있었는데 마을 일 돌아가는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 바로 나, 오금순이 아니겠냐고. 그런데도 이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그 난리들을 쳐? 딱 봐도 해숙이 그냥 입 털고 다닌 거야. 내 남편 자리 뺏어서 지 남편 입에 쳐넣어주려고. 여기서 해숙이는 바로 저희 엄마예요. 시어머니와는 동갑내기 친구로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지내온 사이죠. 시어머니의 억측은 입에서 입을 거치는 동안 살이 붙어서 마치 저희 부모님이 처음부터 이장 자리를 노리고 모든 일을 꾸민 것처럼 변해버렸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살이 붙었냐면요. 아버님의 갑작스런 죽음에 저희 부모님이 무관하지 않다.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장례식에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차기 이장 자리를 노리고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돈이 오가는 현장도 목격했다더라. 등등 터무니없는 말들이 난무했어요. 당연히 그 소문을 들은 저희 엄마가 가만히 계실 리 없었죠. 오금순 인연이 미쳤나?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깟 이장 자리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살인자로 몰아? 이 썩을 년 내가 가만 두나 봐. 엄마, 우리 시어머니가 그 소문을 냈다는 증거도 없잖아. 그저 뜬 소문일 뿐이야. 화부터 내지 말고 일단 어머님이랑 만나서 대화로 풀어. 됐어. 내가 그년 성격을 몰라. 어릴 때부터 지가 못 가지면 발로 짓밟아서라도 남도 못 가지게 망가뜨리는 게 네 시애미 성격이다. 그 더러운 성질머리를 여태 못 고치고 아직도 그러고 살다니. 나이를 헛먹었지. 내 이번엔 그놈의 새치열을 가만 안 둬. 결국 저희 엄마는 씩씩대며 시댁으로 달려갔고 그날 두 어머님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한참을 싸우셨어요. 조용하던 마을에 벌어진 사돈간의 싸움은 동네 사람들에겐 재미난 볼거리였어요. 말로는 그만두라고 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싸움을 지켜보더라고요. 사람이 참 잔인하다는 걸 그때 알았죠.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온 저희 아빠가 두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그런다고
싸움을 멈출 분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희 아빠까지 머리채를 잡히고 온몸에 생채기만 날 뿐이었죠. 그날의 싸움은 근무 중에 소식을 듣고 읍내에서 불이 나게 달려온 제 남편의 중재로 끝이 났지만 이후로도 두 어머님들은 만날 때마다 으르렁대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저와 제 남편의 집중 공격에 타깃이 되었죠.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저희 엄마한테 쌓인 감정을 제게 표출하셨고 그렇게 사위를 아끼던 저희 엄마 역시 제 남편한테 화풀이를 하셨으니까요. 자네도 우리가 자네 아버지 죽음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런 거면 솔직하게 그렇다고 얘기를 해. 자네 엄마처럼 뒤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나 퍼뜨리지 말고.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그저 사고였어요. 잘못이라면 졸음운전한 덤프트럭 기사 탓이지. 그게 왜 장인 장모님 탓입니까? 아무도 장인 장모님 탓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저희 어머니 말 때문에 언짢으시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장모님. 그 말에 저희 엄마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죠. 내가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 살다 살인누명까지 쓰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까지 지장자리가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지. 내 억울해서 내가 내 명예 못 죽겠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고 한다지만 이럴 때 보면 가능한 것도 같더군요. 한바탕 소란으로 동네가 시끄러워지자 저희 아빠는 마을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장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셨어요. 이 깎게 뭐라고 사돈간에 척을 지고 살아야 된답니까? 나 이딴 거 안 할랍니다. 이장이니 뭐니 안 해도 지금까지 잘만 살아왔어요. 나 이런 감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겠다는 사람한테 주시고 더는 나 괴롭히지 마세요. 아빠의 폭탄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아빠를 달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이장자리에서 마음이 떠난 아빠는 한사코 거절을 하셨죠. 그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는 이제야 당신이 제자리를 찾게 됐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저희 아빠가 이장자리에서 물러난 바로 다음 날부터 온 동네를 휘저으며 이장 노릇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아빠만 밀어내면 자기 차지가 될 줄 알았던 이장자리는 끝내 어머님한테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참에 젊은 세대한테 물려주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청년회장직을 맡고 있던 양계장집 아들한테 이장자리가 돌아갔거든요. 요즘엔 농작물이며 지역 생산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PC 활용이 능한 젊은 이장이 경제력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물론 중차대한 마을 일은 젊은 친구한테 맡기는 건 불안하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마을의 변화에 힘을 실어주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30대 이장은 저희 아빠를 비롯해 몇몇 마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크고 작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시작했고 그 덕에 마을의 공동수익은 높아졌어요. 당연히 주민들의 호응은 엄청났죠. 딱 한 사람, 저희 시어머니만 빼고요. 어린 놈이 나이 든 노인들 혼을 쏙 빼놨네 그려. 근데 그 수익이 제대로 분배되는 건 맞아? 다들 컴퓨터엔 까막눈들인데 젊은 이장이 어디서 얼마나 빼쳐먹는지 알 게 뭐냐고. 요즘 젊은 애들이 지한테 이득도 없는데 발벗고 나서는 거 봤어? 난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이장 자리를 뺏긴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어머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은근히 젊은 이장을 까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흘리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매 수익이 높고 낮은 집이 구분되면서 조금씩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그중 몇몇이 저희 어머님 쪽에 붙기 시작했죠. 젊은 이장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트집을 잡고 강짜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젊은 이장은 저희 아빠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곤 했죠. 아저씨, 저 정말 미치겠어요. 상철이 형 어머님은 왜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요. 뭔 일만 할라치면 사람들 끌고 와선
트집부터 잡는데 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제가 엑셀 파일까지 공개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무조건 아니래요. 아니, 그럼 제가 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옆에서 과일을 깎아주며 그 말을 듣던 저희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놈의 여편네 또 지랄이네. 어쩜 하는 짓이 늘 그 모양일까? 동서가 너무 열내지 마라. 그 여편네가 이장 노릇 하고 싶어서 강짜 부리는 거다. 우리 집 양반 이장 됐을 때 기억 안 나니? 우리를 지 남편 잡아먹은 살인자로 둔갑시킨 여자야 그 여자가. 아줌마랑 아저씨가 사람들 잘 구슬려 볼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만 열심히 해. 네 덕에 집집마다 수입 늘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우리도 네 덕에 작년 수입에 배는 벌었다. 정 안 되면 내가 사위 불러다가 지 엄마 단속 좀 하라고 이를게. 그 여편네가 지 아들 말은 잘 듣지 않든. 결국 그 일은 저희 부모님이 제 남편을 호출하고서야 일단락이 지어졌어요. 남편이 어머님을 찾아가 한 소리를 했거든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어머니가 이런다고 사람들이 어머니 이장 안 시켜줘요. 괜히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받는다고요. 이 작은 동네에 소문은 또 얼마나 빠른지 어머니도 잘 아시죠? 벌써부터 대직장까지 어머니 소문이 파다해요. 이장 자리 뺏으려고 신임 이장마다 엿먹인다고 다들 말들이 많다고요. 이대로라면 저 창피해서 조합에서 일 못해요.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저도 농사나 지을까요? 그게 어머니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그리고 그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왜 그만둬? 내가 너 농사 안 짓게 하려고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는데 왜 회사를 그만둬? 안 된다. 넌 넥타이 매고 회사 다녀야 돼. 농사는 절대 안 돼. 그럼 약속하세요. 앞으로 마을 일에 절대 관여 않고 참견도 안 한다고요. 약속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 안 하시면 저도 어머니 소원 못 들어드려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어머님은 아들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잠잠해지자 어수선하던 동네 분위기도 예전처럼 평온해졌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의 욕구불만이 엉뚱한 곳에서 터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야, 넌 어떻게 된 게 시집 온 지 수년이 지났는데 제사밥도 제대로 못 지냐? 네 시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진밥 좋아하셨던 거 기억 안 나니? 근데 이게 뭐야? 완전 고두밥이잖아. 어쩜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밥도 제대로 못 짓니? 그건 우리 그이가 고두밥 좋아한다고 어머님이 제삿날에도 진밥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그런 거잖아요. 어머머, 얘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증거 있어? 내가 그런 말 했다는 증거 있냐고? 이게 아주 오냐오냐 해줬더니 심히 알기를 못같이 알고 있네? 그냥 네 실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면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걸. 어디서 말 대답이야? 하긴 네 엄마도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됐어도 아직 밥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 보면 알만하지. 그 피가 어디 가겠니? 그나마 네 아빠나 되니까 네 엄마 같은 여자 데리고 사는 거지. 나 같았으면 네 엄마 안 데리고 산다. 진작 내보냈지. 말이 났으니 말인데 니들 자매들이 하나같이 대학도 못 간 이유가 뭔 줄 아니? 네 엄마 머리를 닮아서 그런 거야. 네 여동생 자경이가 그나마 공부 좀 했다고 하지만 걔도 결국엔 대학 문턱에도 못 갔잖아. 그에 반해 우리 집 애들 봐라. 우리 상철이도 그렇고 상희도 그렇고 다들 대학 졸업까지 했잖니. 이게 다 나를 닮아서 공부머리가 있어서 그런 거다. 니네 집 종자들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집 종자라뇨. 그리고 저도 자경이도 공부 잘했어요. 비록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은 못 갔지만요. 저요, 고등학생 때도 반에서 10등 밖으로 밀려난 적 없어요. 우리 자경이는 전교 5등 밖으로 나간 적 없었고요. 솔직히 공부는 아가씨가 못했죠. 중학생 때도 성적이 안 돼서 인문계 어렵다고 실업계 보내라는 거 비싼 과외까지 시켜가며 겨우 인문계 보냈잖아요.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을 어머님은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은 기억 안 나신데도 저는 정확히 나네요. 우리 자경이랑 아가씨가 같은 학년이었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입술을 깨문 채
저를 노려보기만 하셨어요.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이미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제가 안 된 저는 기어이 어머님 속을 뒤집고야 말았죠. 어머님은 매번 대학 하시는데요. 우리 그이야 공부 잘했던 거 저도 잘 알죠. 이 깡촌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들어갔으니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아니죠. 아가씨가 나온 대학이 어디 변변한 대학이긴 한가요? 매년 입시철마다 경쟁률 미달이라고 원서만 내면 다 받아준다는 말까지 나오는 그런 학교잖아요. 거기서도 제일 성적 낮은 학과에 겨우 들어갔는데 그걸 머리가 좋아서 대학 갔다고 포장하시는 건 좀 그렇죠.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개나 소나 다 들어가는 똥통대학이라고 하겠어요. 불싸. 말을 마친 순간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배는 떠난 후였어요. 그리고 이미 극대노 상태가 된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벌건 얼굴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계셨죠. 그리곤 급기야 제 머리를 향해 손을 뻗는데 그때 마침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마터면 시어머니한테 머리를 잡힐 뻔한 절제절명의 순간 저를 살린 건 바로 남편이었죠. 아들 앞에서는 세상 온화한 어머니처럼 행동하시는 시어머니인지라 차마 며느리 머리채를 휘어잡지는 못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살았죠 뭐. 그날 제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어머님을 피해서 남편 옆에 붙어 있었어요. 저희가 분가해서 읍내에 살고 있는 게 그날처럼 다행이다 싶은 적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 하원을 시키고 막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입술을 벌벌 떨면서 말씀하시는 게 수화기 너머로 전해질 정도였죠. 세상에, 내가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아니 그놈의 옆엔 내가 우리 집안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혼인 앞둔 우리 자경이를 두고 그런 개소리를 퍼뜨린다니. 억울해. 속 터져. 엄마, 무슨 일인지 천천히 설명 좀 해봐. 우리 시어머니가 또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래? 왜? 자경이 결혼하는 거 가지고 또 뭐라고 했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러냐고. 글쎄, 우리 자경이가 돈 때문에 위장 결혼하는 거란다. 김서방이 자경이한테 약점이 잡혀서 그 때문에 어거지로 결혼하는 거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제 여동생이 4년간 사귀어온 남자랑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지난 봄이었어요. 그때는 그저 제 짝 찾아서 결혼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난달인가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돈 좀 있는 사람이라서 신혼집을 강남에 있는 유명 빌라에 마련했다고요. 저희야 뭐 강남이나 그 외의 서울 집값이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사람들이라 비싸면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나 했는데 정말 억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라고요. 아니, 젊은 사람이 먼 돈이 있어서 그런 집을 마련했나 했더니 자산이 6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대학을 중퇴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꽤 벌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고 그 얘기는 금세 저희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저희 집에 감정이 안 좋았던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어요. 돈 들여 대학 공부까지 시킨 자기 딸은 26이 되도록 취직도 못하고 방구석에서 빈둥거리는데 대학도 못 나온 제 동생이 부자한테 시집을 간다고 하니 속이 좀 꼬였겠어요. 그래선 동네방네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였죠. 제 동생이랑 예비 신랑이 만난 장소가 룸사롱이었다거나 남녀가 거기서 만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서울에서 조신하게 직장생활을 한다던 제 동생이 룸사롱에서 일했던 게 아니겠냐는 말도 안 되는 추측부터 제 동생이 남자 쪽 치부를 감춰주는 대가로 1년간 위장 결혼을 하기로 한 거라는 둥 1년 뒤 이혼할 때 1억을 받기로 했다는 세세한 내용까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믿고도 남을 스토리였어요. 둘째 딸 결혼을 앞둔 엄마가 그 소문을 듣고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안 그래도 공부 잘하는 딸을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도 못 보낸 것도 미안한 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에 휘말리게 했으니 말이에요.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놈의 여편네 때문에 내가 내 명에 못 죽지. 하다 이제는 자식 혼사까지 망치려고 들다니. 이게 자식 가진 사람이 할 짓이냐고. 내 이놈의 여편네 이번엔 가만히 안 둔다. 가서 입을 찢어놓든 혀를 뽑아버리든 무슨 수를 써야지 안 되겠다. 전화를 받고 친정에 달려가 보니 자리 보전하고 누워있던 엄마는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한 번씩 벌떡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잡으러 간다고 난동을 부리셨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표정 변화 없이 무표정으로 앉아 계시던 아빠가 벌떡 일어나 뛰쳐나가셨어요. 예, 네 아빠 잡아라. 네 아빠 이러다 사고 친다. 저 양반 화나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잖니. 어서 가서 잡어. 지금껏 시어머니를 죽이니 살리니 했던 엄마는 오히려 저희 아빠가 사고 칠 걸 염려해 제 등을 떠미셨어요. 저희 아빠는 평소 수더분하고 사람 좋기로 유명하신 분이시긴 한데 한번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모르긴 해도 이대로 저희 시댁에 달려간다면 분명 큰 사고가 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얼른 시어머니한테 대문 잠그라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곤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 상황 전달을 했어요. 저 대신 어머님께 잘 좀 말해보라고요. 제 말은 안 믿어도 당신 아들 말은 믿겠지 싶었어요. 그리곤 시댁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철 대문이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남편 전화를 받고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잠궜는지 아빠는 현관문을 흔들며 문 열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금순이 너 당장 이 문 안 열어? 내일 모레면 환갑인 것이 여태껏 거짓말하던 버릇 못 버리고 금쪽 같은 내 새끼 혼사끼리 극탕물을 뿌려? 네 년이 봤냐? 내 딸이 술집 나가는 거? 내 딸이 남자 약점 잡아서 결혼 협박하는 거 네 눈으로 봤냐고. 너도 딸 자식 키우고 사는 입장이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남의 자식한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붙이느냐고. 문 열어. 어서 문 열어. 네 그 더러운 새치어 때문에 내 마누라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우리가 왜 너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하냐고. 그동안 돌아가신 만석 형님 생각해서 꾹 참았다만 내 더는 못 참겠다. 이참에 네 그 못된 버릇 고치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확실히 대응할 테니까 이번엔 대충 넘어갈 생각 말아라. 끝까지 네가 문을 안 연다면 좋다. 내가 아주 망치로 부숴버릴라니까. 셋 달까지 문 안 열면 문 부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하나, 둘, 셋. 마지막 구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댁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그 틈으로 겁에 잔뜩 질린 시어머니가 파리처럼 양손을 비비며 나오더군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가 잠깐 헷가닥했었나 봐. 내가 너무 부러워서 실언을 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오빠. 난 이제 네 말은 못 믿는다. 이날이 때까지 네 주둥이 때문에 일 터질 때마다 네가 뭐라고 했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냐 안 했냐? 근데 이거 봐라. 아직도 넌 네 새치어로 동네방네 헛소문 퍼뜨려 놓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고 들잖냐. 하나도 고쳐진 게 없어. 네가 반성을 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어야지. 이제 네 대신 수습해줄 만석 형님도 없으니 네 죄는 그냥 네가 받고 끝내라. 나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적으로 네 죄값 물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법원에서 날아올 통지서나 제대로 받아라. 나랑은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아빠는 그대로 발길을 돌리셨어요. 그러자 다급해진 시어머니는 맨발로 달려나와 저희 아빠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았죠.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려니야. 오빠, 한 번만 용서해줘. 나 2번 다신 절대로 거짓말 안 할게. 오빠가 하라면 각서라도 쓸게. 내가 해수기한테도 가서 싹싹 빌을게. 그러니까 제발 소송은 하지 말아줘. 그런 일로 소송까지 당하면 내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 오빠, 나 한 번만 살려줘, 제발. 그날 눈물 콧물을 빼가며 엉엉 우는 시어머니 모습은
싸움 구경을 하러 왔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도 있었죠. 남편은 참담한 표정으로 맨발로 마당에서 무릎을 꿇은 채 빌고 있는 자기 엄마를 내려다보았어요. 그 모습을 목격한 저희 아빠는 깊은 한숨을 쉬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죠. 어머님의 걱정과 달리 아빠는 소송은 걸지 않았어요. 자식 앞에서 그런 수모까지 겪었는데 그보다 더 큰 벌이 어디 있겠냐면서 말이죠. 엄마는 시어머니가 마당까지 달려나와 싹싹 빌었다는 얘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전해 듣고는 그 광경을 직접 못 본 걸 꽤나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자식 앞에서 그런 꼴을 보였으니 속이 어떻겠냐며 안쓰러워하시더군요. 한바탕 난리를 겪은 뒤 시어머니는 온종일 집안에서 두문분출하셨어요. 말로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그런다고 했지만 실상은 아들 때문이었죠. 저희 남편이 한 번만 더 사고치면 그땐 부모 자식 연도 끊고 살겠다고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제 여동생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신랑 측에서 저희 마을까지 차량을 보내주어서 다들 서울까지 편히 갈 수 있었죠. 예식장에 도착해보니 그 규모와 시설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식장 안은 마치 숲속에 온 것처럼 천장에서부터 잎이 풍성한 나뭇가지와 꽃나무가지가 길게 늘어져 내려 있더라고요. 게다가 테이블마다 고급스런 장식과 식기들이 놓여 있어서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기분마저 들었어요. 저를 비롯해 평생 이런 호화스러운 결혼식장을 가본 적이 없는 동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에 바빴죠. 딱 두 사람만 빼고 말이에요.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뭘 잘못 먹고 체한 사람들처럼 인상을 팍 쓰고는 입을 삐죽거렸어요. 시누이는 어떻게든 제 동생을 깎아내리려고 혈연이 된 사람처럼 쉬지 않고 입을 놀려댔어요. 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자경이 기집애가 남자 하나는 제대로 꼬셨네. 그리고 보면 그 기집애가 어릴 때부터 끼가 있었어. 엄마 모르지? 자경이 걔가 학교에서 오빠들한테 얼마나 아양을 떨고 다녔는지. 아, 말도 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니까? 기집애야, 너도 좀 그러지 그랬니? 그랬으면 이렇게 돈 많은 남자 만나 호강하잖아. 엄마, 난 인생 그렇게 안 살지. 사랑도 없는 남자랑 돈 때문에 결혼할 순 없잖아. 무슨 소리냐? 그럼 자경이랑 걔 남편 될 사람이랑 좋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좋아서 하긴. 내가 그 오빠를 좀 아는데 자경이 같은 애한테 관심 드는 사람 아니야. 엄마,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실은 자경이 남편이 예전에 나한테 껄떡댔었거든. 그땐 저 사람이 집도 망해서 대학도 중퇴하고 돈 벌겠다 그러길래 내가 밀어냈지 뭐. 이렇게 돈 잘 벌 줄 알았으면 그냥 받아주는 건데. 신우이는 마치 자기가 차버린 덕에 제 동생이 운 좋게 얻어가진 것처럼 혼자 생색을 냈어요. 제 동생이 연애사를 다 아는 저로서는 어이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지만 좋은 날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벙어리 냉가슴 할 듯 꾹 참고 있었죠. 그런데도 신우이는 되도 않는 말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 동생 동창이 참다 못해 한마디 한 거예요. 야, 전상이 그만 좀 해라. 넌 친구 결혼식장에 와서까지 개뻥을 치냐? 언제 자경이 남편이 너한테 찝쩍거렸냐? 네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말에 혹해서 술 처먹고 들이대다가 개쪽당하고 밀려났지. 그리고 자경이가 지 남편 돈 때문에 꼬셨다는 말 어디 가서 하지 마라. 두 사람 연애 시절 아는 사람 앞에서 그딴 소리 하면 너 귀싸대기 맞아. 자경이 남편 집 망하고 대학도 그만뒀을 때 그 집 식구들 먹여 살린 거 자경이야. 지 월급 털어서 쌀 사보내고 월세 내주고 시장까지 받아가지고 그랬던 애라고. 자경이 신랑 회사 일 잘 돼서 돈 번 후에도 자경이네 시집 식구들이 먼저 나서서 결혼 빨리 하라고 닥달했어. 뭘 알고나 따를 것이지. 지금도 자경이 시어머니가 자경이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아냐? 어려울 때 자기 식구들 건사해준 착한 며느리라고 결혼할 때 혼수로 젓가락 한 짝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다더라. 근데 뭐가 어쩌고 저째? 하긴 맨날 방구석에서 하는 일도 없이 뭉개고 있는 네가 그런 허무맹랑한 스토리라도 안 지어내면 무슨 낙이 있겠냐.
근데 그런 것도 정도껏 해야지. 친구 결혼식장에 와서까지 그런 식으로 주둥이를 털면 되겠니? 나이를 먹었으면 제발 나이 값을 좀 해라. 너 그러고 살면 나중엔 자식 보기 창피하지 않겠냐? 동창의 말에 신우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는 도망치듯 결혼식장을 빠져나갔어요. 그건 저희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비는 못 속인다고 어쩌면 시어머니랑 하는 짓이 그리 똑같은지. 그러고 보면 유전자의 힘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다행히 제 여동생 결혼식은 무사히 잘 끝났어요. 사부인께서는 착하고 예쁜 따님을 며느리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몇 번이나 저희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식장을 찾아준 저희 마을 사람들한테도 답례 선물로 발 마사지기를 하나씩 선물로 보내주셨죠. 그 덕에 저희 엄마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쫙 펴고 다닐 수 있었어요. 딸 자식 덕분에 이게 웬 호사냐며 엄청 좋아하시면서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다고 저희 엄마와 달리 제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입지가 더욱 좁아졌지 뭐예요. 결혼식 날 식장을 빠져나간 어머님과 시누이가 화장실에서 제 친정 부모님과 제 동생 흉을 보는 걸 동네 사람이 본 탓이었죠.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그 좋은 날 축하는 못해줄 망정 결혼하는 사돈처녀 앞날에 저주를 퍼붓더라며 온 동네에 소문이 난 탓에 한동안 밖에 다니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저희 엄마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며 저희 시어머니는 관뚜껑 닫힐 때까지도 그 버릇 못 고치고 남의 흉을 볼 거라며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그러고 보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신의 인생을 돌볼 생각은 않고 자신과 타인과 비교하면서 손수 지옥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길어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이제는 좀 남의 인생이 아닌 자신들의 인생에 집중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